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한민족 평화연구소의 김용현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자, 이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듯 했지만은 여전히 안심 못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이 보수단체들이 개천절에 또다시 광화문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지난번 그 이 8.15 광화문 집회의 그 양몽이 좀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말씀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번 주부터 그동안 2.5단계였던 것을 그 방역 기준 2단계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는 지금 코로나 초기 대응 자세가 큰 이슈로 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시다시피 그 초기 대응도 적절했고 또 소위 K 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모범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도 잘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지난 8.15 광복절에 그 광화문에서 여러 극우 보수 단체들에 의해서 무분별한 반정부 집회가 벌어지면서 코로나 확산이 그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 전염병을 확산시킨 한복판에 개신교 교회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무슨 사랑제일교회인가 하는 교회 그 목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헌신짝처럼 여기면서 정치 투쟁에 사람들을 동원하는 바람에 그만 멀쩡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코로나 환자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전광훈 씨를 비롯한 몇몇 교회의 일탈 행위였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보수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네. 전광훈 씨의 행동에 대해서 말렸거나 사과했어야 했는데도 오히려 동조하고 후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 폭발적인 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교회가 그 모이는 걸 자제하라고 하면 교회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게 어떻게 종교 탄압이겠습니까? 그동안 그 한인사회 교회들은요, 주정부의 방역 수칙을 비교적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서울은 일요일이었었는데 그제 서울 강남의 몇몇 대형교회 목사들 예배를 유튜브로 들어봤는데요. 그 목사들의 설교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못못당한 그런 표정들이 역연했습니다. 네. 그 목사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은 대체로 로마 시대를 연상시키는 초호화 성전들이거든요. 그 화려한 건물을 잠시라도 비워두고 있는 게 속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뜻 있는 크리스찬 가운데서는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단체들은 오는 개천절과 한글날에 그 광화문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한다고 32건이나 되는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정신 나간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크게 경험했으니까 정부나 법원이나 이번에는 사후 약방문격으로 당황하지 말고 사전에 철저히 봉쇄하고 차단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오는 10월 1일이 추석입니다. 네. 그 앞뒤로 그리고 닷새 동안 연휴로 돼 있는데 정부는 어제 방역 단계를 완화하면서도 추석 때 또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고향 방문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때 아니게 의사들의 파업이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의 방역 작업과 또 환자들의 진료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된 건가요? 해결도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업무 과중을 이유로 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의사의 수를 증원하는 것을 반대해서 파업을 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사람이 연속해서 죽어가는 이 위중한 시기에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필수 인력까지 자리를 비운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매우 공포를 넘어서 분노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영웅 대접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밥그릇 싸움하는 사람들로 전락한 것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죠.
물론 의사들의 밥그릇 때문만은 아닌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즉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협약급여와 그리고 비대면 진로 육성 등은 처음 나온 문제도 아니고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일입니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더 좀 면밀하게 사회적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정책 발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런 문제를 철회하라고만 하고 전혀 의사답지 않게 이 무분별하게 대응해오는 바람에 참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의대 정원은 당초 2000년 기준으로 해서 3,273명이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의학 분업에 반대해온 의사들이 약제 조건을 약제에 넘기는 대신에 의사 수를 줄이자고 해서 3,058명으로 줄여서 지금까지 동결돼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국민 여론이 매우 험악해지자 의사들의 그런 파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선배들을 따라하던 전공의들이 지금 그 사람들 표현으로 빌리면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의대생들은 그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마지막 관문인 국가시험을 치렀어야 했는데 정부가 2번이나 응시 마감 기한을 연기하면서 기다려주는데도 전체 응시생 중 14%만 신청을 해서 시험이 시작됐고요. 나머지는 의사 시험을 지금 아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 등이 구조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정부는 스스로 시험을 포기한 사람들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시험을 치러줄 수는 없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현재 54만 명의 국민 청원이 들어와서 이들의 구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배출될 의사 수를 정부가 어떻게 보충하느냐, 그리고 의사들이 보여준 지나친 엘리트 집단의 선민의식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래도 정부가 강자인데 너그럽게 판단해서 시험 거부한 학생들 따귀 한 대씩 때리고 시험 구제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한국의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도 지금 좀 내려가고 있고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한 3주째인가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이야기가 대부분의 한국 신문에 도배질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지난 주말에 SNS에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 그렇게 머리를 숙인 데 이어서 한국 시간 어젯밤에 있은 대정부 질문에서는 아들 문제로 자기가 군에 청탁한 일이 없다면서 이전보다는 겸손한 어투로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지금 27살인데 2017년에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 3가지 의혹이 있었다 그런 내용인데, 하나는 휴가를 나왔다가 휴가 기일을 불법적으로 연장했다. 두 번째는 가출사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용산 자대로 옮겨달라고 부모가 청탁했다. 세 번째는 2018년 평창올림픽 때 통역병 요원으로 가게 청탁했다는 의혹,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 휴가 문제는 지난해 장관 청문회 때 제기된 문제로 그저께 국방부가 별 문제 없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최근에 이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 의원이 공개해서 드러난 사항입니다. 우리 같은 그런 이민자들은 참 아들의 병역 문제가 없으니까 홀가분하게 화제로 삼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 자식을 군대 보낸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자식이 좋은 부대 가서 고생 안 하다가 제대하기를 바라는 건 아마 국민들의 똑같은 정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바로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이제 파고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쪽 입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은 의혹은 있었지 내용이 별로 없다. 또 휴가 연장 건은 휴가 나왔다가 무릎이 아파 수술하느라 기간이 별로 더 필요해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연장했다는 것이고, 가출사 지대로 옮겨달라는 거거나 통역병을 했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별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민주당에서는 이런 의혹들로 폭로한 신원식 의원과
제보했다고 알려진 이철원 전 대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의원은요, 지난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예비역 중장입니다. 이 사람은 대장 진급에서 탈락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 들어가서 태극기 부대에 주관하는 집회 연사로 나가기도 한 강골 보수 인사입니다. 그리고 신 의원이 누가 제보를 해줬다면서 녹취록이 공개하고 했던 제보자라는 사람은요, 일반 제보자가 아니라 실은 신 의원이 군대 시절 참모장으로 있던 측근 이철원 예비역 대령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야당이 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을 내세워서 군 관계 폭로를 담당하게 하면서 내년 4월 재보선 선거 때까지 공격에 나서가지고 정권의 타격을 주려는 정략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런 정치적 의도를 파악한 그런 여당과 청와대는 잘못하면은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과 또 검찰 개혁에도 지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싶어서 철통 방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어제 야당은 추가로 다른 의혹을 제기한 것도 없고, 또 목요일까지 한바탕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입싸움이 끝나면은 이제 검찰 조사 발표를 기다리면서 공격이나 방어의 예봉들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한민족평화연구소 김영원 수장이셨습니다.